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한글로는 아연 이렇게 읽고요. 징크라고도 영어로는 징크라고 읽는데 징크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징크도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네랄마다 별명을 좀 붙이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셀레늄 강의할 때 미네랄의 왕자라고 했죠. 근데 아연 같은 경우에 제가 붙이고 싶은 별명은 미네랄의 어머니. 아연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을 케어하고 또는 이제 자녀를 케어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일단 아연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징크 첫 번째 기능인데요. 역시 징크도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제가 셀레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징크도 NK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항체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면역 기능에 있어서도 항체 생성을 촉진시켜 주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아연 보충이 필요하겠고요. 감염 이후에 생기는 자연 면역 자체도 역시 아연이 부족해진 경우보다 풍부할 때 항원항체 면역이 더 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소 활성에 코팩터로 작용합니다. 어떤 효소 반응에 의해서 넘어가는 대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중요한 코팩터로서 아연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든지 뼈, 그 다음에 유전자인 DNA 리페어를 할 때라든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킨다든지, 특히 이제 정자를 생성할 때도 아연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뼈가 부러지신 분이라든지 또는 조직 손상이 심하신 분, 욕창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이런 조직을 리페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인 코팩터가 징크이기 때문에 징크 서플라이를 꼭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에도 이 징크가 영향을 주는데요. 남성 호르몬을 만들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도 역시 징크가 영향을 줍니다. 갱년기 남성들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호르몬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셀레늄만 드실 게 아니고 징크도 같이 드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셀레늄하고 비슷한 기능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SOD라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거에 앞자를 따서 SOD라고 부르는데, 이 SOD의 원료가 징크입니다. 여기에는 징크 말고도 쿠퍼라는 구리도 좀 포함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서로 간에 상호 기량작용하는 되게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징크를 배우는 날이니까, 징크가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성장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을 재생하는 곳에도 필요하고, 또 손상받은 조직들을 리페어,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작용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징크도 역시 되게 중요하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징크가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어디에 많이 필요한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양소들을 검사를 해봤을 때 어떤 조직 내에 영양소가 충분하게 더 많이, 혈액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 아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첫 번째가 근육과 뼈의 거의 85%, 우리가 갖고 있는 아연의, 징크의 85%가 근육과 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을 만드는 데라든지 뼈를 만들 때도 이 징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고환하고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예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하시면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당뇨 환자들한테도 아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환에 징크가 많다는 얘기니까, 이 고환 같은 경우에도 정자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임이 있다거나 정자 검사를 했을 때 정자의 활동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기형이 많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징크 서플라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망막, 신장, 해마 쪽에 많습니다. 망막은 눈 뒤쪽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상이 맺히는 곳에 되게 필요한 영양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을 건강을 위해서도 징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도,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겠고, 그 다음에 해마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어떤 뇌 구조에
어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전체에 다 징크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마 부위에 특히 더 많은 징크가 더 있다는 얘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아이들, 학습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징크가 부족해지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각각의 장기별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징크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흡수를 잘 도와주는 음식이 있고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흡수를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커피예요. 커피를 그래서 식사 후에 보통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영양제를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징크도 들어오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드신 다음에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인데요. 술을 드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징크 외에도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해서 다른 미네랄까지 모든 영양소들의 흡수를 일단은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을 먼저 흡수를 해서 얘를 먼저 대사하는 쪽에 우리 몸을 먼저 쓰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들의 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 섭취를 제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렸던 파이테이트인데 이 파이테이트가 좋은 미네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미 먹는 게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얘가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팝수 물질이라든지 중금속들도 같이 흡착을 해서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이라든지 이럴 때도 현미가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 현미를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현미만 먹고 야채만 드시는 분, 육고기라든지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의 아연, 징크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따로 꼭 징크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다이어트나 채식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징크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와 이제 기량하는, 징크와 기량하는 다른 중금속에 노출되거나 또는 징크에 반대되는 구리가 과하게 섭취될 경우에도 징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크 흡수를 도와주는 것은 단백질인데요. 뭐 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치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징크의 흡수를 더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먹는 식단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드실 때 같이 징크를 드셔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경구제로 추천하는 레벨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40mg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경험상은 한 30mg면 오버하기 시작하면은 위장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좀 메스껍기도 하고 느길거리기도 하고요. 징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면역에도 관련을 하고 성장이라든지 어떤 조직 재생에도 관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또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역할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징크이고요. 징크가 많이 포함된 음식의 대표적인 거는 굴입니다. 철 되면 굴 좀 많이 드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징크 영양제를 따로 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제를 드신다고 한 때는 징크 중에서도 흡수가 좀 더 잘 되게끔 염기서열을 바꿔서 뭔가를 붙여가지고서 같이 흡수를 조장하는 영양제를 만약에 추천을 원하신다면은 징크 피콜리네이트라든지 징크 사이트레이트 이런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기능의학 병원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면 다 흡수율을 다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 뭐 따로 막 사서 드실 거가 아니라면은 병원 내에서 추천받는 거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일단 오늘은 징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